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여자 8회 오늘도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광복절이다 보니까 오늘 그 2편을 찍어야 돼요. 원래 주 한 편씩 찍는데 그래서 저희 얼굴이 갈수록 낯빛이 좀 어두워지더라도 저희 나름 열심히 힘내서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많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저번 주에도 뭐 좀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 그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드님 키우시고 따님을 키우시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라고 말씀해주신 시청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그 유치원 다니는 이제 아이를 키울 때 그 한국이랑 북한의 이제 육아 방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주제로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먼저 유치원이라 그러면 애들이 어린이집이랑 또 유치원이랑 한국은 다르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 딱 유치원인가요? 네, 딱 유치원. 아, 어린이집은 없고 그냥 바로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아. 그리고 유치원도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생활 조건이 되는 애들이 좀 보내죠. 아, 몇 살 때부터 가나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유치원은 2년이에요. 낮은 반, 높은 반. 낮은 반, 높은 반? 예. 그러니까 2년을 유치원을 보내는데 네. 반이 있어요. 6살 때는 낮은 반, 7살 때는 아. 높은 반. 예, 그렇게 그렇게 보내. 가는구나. 그러다가 8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입학하고. 하고, 예, 11년제 졸업하면 18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까 좀 있는 집은 보낼 네. 수가 있고 좀 예. 힘들면은 형편이 어려우면 못 가는 그런 저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유치원이라는 게 국영 유치원이에요. 근데 말이 북한에는 모든 게 형식상은 그쵸, 국영인데 맞아요. 안에 돌아가는 거는 그 유치원 교양원들이 다 국가에서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잖아요. 쫄풀 건 애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이제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네. 봄 같은 때는 또 교실 꾸리기를 한다고 다 돈을 걷고 그리고 이게 온돌 자체가 온수난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찬방에서 앓으니까 하목을 1년에 하목을 뭐 얼마씩 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부담을 못한 부모들은 유치원도 아예 안 보내고 아예 집에다 둬두고 저도 저희 큰 아들은 유치원에 갔지만 작은 아들은 못 갔어요. 갔어요? 예, 제가 그럴 장사를 다니다 나니까 애를 유치원에 보낼 여력이 없었어요. 예. 달라요. 무조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거의 다 보내지 않나요? 어린이집도 예, 그렇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한 3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어린이집 다니면서 그러니까는 아이가 저는 이제 선하시는 아들들이라 했죠. 저는 이제 딸만 저기 하나인데 아무래도 사회성도 좀 길러줘야 되는 것 맞아요. 같고 사회성이 중요시 그러니까 하니까요. 유치원에 가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서 무엇을 배운다라기보다는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친구하고도 이제 소통하고 맞아. 아 선생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해서 어려운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부모 그늘에만 있다 보면은 어려운 게 뭔지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 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 해주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참는 것도 좀 배워야 되고 아무리 부모가 잘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단체 공동체 생활에서의 참는 부분도 더 많은 거니까 그래서 3살 때부터도 보냈는데 의외로 한 일주일이 아니고 한 5일 정도는 아이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네, 그쵸. 단체 떨어질 생활을 때만 한다는 게. 진짜 아침에 울잖아요. 예, 아침에 이제 막 이제 밥 이렇게 해서 그때 3살 때 제가 좀 떠먹여줬어요. 워낙에 원래 3살 때는 안 떠먹여줘요? 어땠어요? 떠먹여 줬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예, 자꾸 흘리니까. 예. 근데 또 아이가 흘리는 것보다도 그냥 세워라 한 숟갈 먹고 그냥 이러고 이제 있으니까는 그게 이제 답답해서 빨리 먹으라고 이렇게 근데 아침 시간만 되면은 저 가방 그 어린이집 가방만 네.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맞아. 엄마가 나를 또 보내겠지. 그쵸. 떨어지기 싫어서. 근데 또 선생님 말씀 들으면은 또 가면은 또 아이가 달라요? 또 굉장히 또 재밌게 잘 놀고 잘한대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3살 때부터 그렇게 보냈어요. 이게 그러면 그 어린이집하고 저희 유치원이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도 뭐 어릴 때 다녔었는데 어린이집 다니다가
유치원 말고 그 사이 아예 미술학원인데 그 애들이 이렇게 돌봐주면서 하는 미술학원 예, 같은 데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다가 이렇게 좀 유치원을 갔었는데 그 유치원 때,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를 기를 때 북한에서 뭐 사교육식으로 뭐 이렇게 미술학원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유치원 단계에서는 그냥 오로지 유치원? 그러니까 그 유치원 단계에서는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거 보세요. 왜냐면 저는 못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만에는 저희 큰 아들이 이제 19살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내년이 몇 달이면 네. 20살이니까 그때는 연날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탈북하기 전에 저희 언니네 딸이 유치원 다녔는데 집에서 피아노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갔다가 보통 오후 4시 반이면 집으로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피아노 개별 교사가 6시부터 8시까지 배워줘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리 언니네도 밀수를 하거든요. 네. 저희 언니네는 거기에서 왕초라고 불릴 정도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한테 힘을 투자를 쏟아요.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게 탈북 당시도 저희 일석이가 제가 탈북할 때 저희 일석이가 8살이었잖아요. 제가 먼저 네, 오다 나니까. 맞아요. 근데 유치원 학교 문 앞에도 못 보냈어요. 한 번도 그러면 한 그쪽에서 번도. 안 그러니까 다녀본 거예요? 근데 아이고. 항상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저는 아이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게 제가 혼자 몸이 대단하니까 이게 집을 보고 집이 도둑놈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애가 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당장 생업에 이게 집이 다 도둑을 맞히면 저희는 정말 거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친구들은 또 유치원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 아들이 내가 가끔 시장에나 어디 장사 갔다 안 하고 집에서 쉬는 날이면 그 유치원 담장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발품금을 내가서 그래도 아직은 또 그래도 북한엔 그런 건 있어요. 바깥에다가 손품금 내놓고 모두 모여라 뭐 모여 앉자요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박수치고 막 운동사 그러면 우리 일석이는 그 담장에다가 이렇게 목을 거이고 거기 동동 매달려 있어요. 근데 아유, 마음 아파. 그게 저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예, 근데 저는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왜냐면 하루 보내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같이 보내야 보내야 되기 돼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어느 게 더 내가 물론 자식을 그런데 더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집에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벌어들여와도 이게 집을 다 도둑을 맞히는 날에는 이게 아무 끝장이니까요. 쓸모짝도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석이한테만 맏아들한테는 안 그랬어요. 맏아들은 정말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아이고.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일석이는 정말 천덕꾸러기로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집 상황이 좀 변했었고 제가 예. 둘이랑 예. 하나가 차이가 참 커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이게 처음 태어났으니까 이게 애정을 쏟아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먼 들 다 해주거든요. 예,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잘해줘갖고 예. 그 고마움을 약간 좀 그러니까 주관적일 수는 있는데 좀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것도 많아요. 당연하다가 좀 많은데 아니 근데 솔직히 엄마한테는 자식은 똑같아요. 누가 정이 가고 정이 덜 가진 않는데 안 아플 깨물어봐. 예.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어요. 자식은 낳을수록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우리 집 가게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우리 큰아들 놀 때하고 둘째 아들을 커갈 때 내가 혼자서는 두 아들을 키웠어요. 그러다 나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귀찮아졌어요. 세상 만사가. 그래 글은 배워져서 뭐라냐. 그러니까 그냥 약간 세상을 제가 약간 포기한 채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지금 당장 얘네들을 굶기지 않고 먹고 사는 게 내 임무다 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하고 그 이민반에서 유치원 명단을 이제 이민반에서 조사를 해가요. 그러면 반장한테 일석이 이번에 빨리 유치원 명단에 안 넣게 유치원이다 몇 살인가고 지부 지켜야 되겠는데 뭐 유치원인가고 이렇게 보내면 일석이가 유치원 가겠다고 막 울어요. 그러면 또 빨래방치를 여긴 들고서, 가기 싫어서 울고 얘 가고 빨래방망이 싶어서 울고. 들고서 입 다물어라. 그래도 너는 그러면 이 집이 다 도둑 맞히고 그래 굶겨서 너는 그래 배 철철 굶으면 유치원 가겠냐 이렇게 하니까 일석이가 맨날 집에 갇혀 있었어요. 집을 보느라고. 그래서 못 보냈어요. 선우 씨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 아니요, 진짜 저는 일석이를 생각하면 지금 제가 잘해 주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끔은 기억나죠? 일석이가 그걸 그런 엄마를 추억하게 될까봐. 근데 그냥 그래도 저는 내가 나쁜 여자는 아니고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지 본심이 그래서 그런 건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일석이가 뭐라고 말하면 그래 그러면 나한테 잘해준 엄마한테 가 제가 이럴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근데 그래도 속은 미안하죠. 아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안 돼서 못 보냈어요. 그러면 그 유치원에서 요즘은 저도 뭐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지연이 애기 유치원 다닐 때 주로 배워주는 게 뭐예요? 애기들 알려주는 게? 우선은 가면은 이제 글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합심해서 뭔가 만드는 건데도 공동체다 보니까 지연이 하나 누구 하나 이게 아니고 그거를 팀을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반에서 그러니까 막 10명이면은 여기서 뭐 3명씩 아니면 4명씩 이렇게 해갖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합동을 해야지만이 이게 하나를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그러한 아이들은 꼭 하나씩 있어. 그게 뭐냐면요, 특출나게 이거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지연이가 유치원 갔다 와서 저한테 걔는 종달새였어요, 항상. 바깥에서 있었던 얘기를 오면 엄마 이거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엄마 오늘 그때가 참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네이션을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다 함께 해갖고 너는 꽃잎을 만들어, 너는 뭐 이파리를 만들어, 네네. 너는 대궁을 만들어, 뭐 요렇게 좀 나눠줬나 봐요. 그랬더니 한 여자애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미숙이라고 하면은 엄마 미숙이가 있잖아. 내가 꽃잎인데 지가 한다고 같이 그거를 자꾸 뺏어가가지고 나중에 그러면서 아이고 지연아 괜찮아. 그거를 그러면 넌 너대로대로 이쁘게 하면 되잖아. 했더니 그거는 자기를 침범을 한 거래요. 자기 거를. 근데 그 어린 아이가 그 상태에서 자기 그 생각이 바뀌었더라고요. 뭐냐면 엄마 이거는 걔가 할 거고 이건 내가 할 건데 왜 내 거라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좀만한 게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웃겨서 알았어 하는데 나중에 얘가 우는 거야. 많이 속상했구나. 예, 근데 엄마가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알아줘야 되는 건데요. 지연이 속상했구나. 그 말을 먼저 해줬어야 되는 거구나. 속상했구나. 맞아. 엄마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랬어? 아유 네가 좀 이해하지 그랬어. 걔 좀 고집이 그렇잖아. 그냥 이러고 말았던 게 아이가 계속 그렇구나.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알아달라고. 엄마 나 이렇게 속상했어를 알아달라는 거였는데 나는 그게 이제 웃기니까는 아유 그래 아유 그럴 수도 있었잖아. 네가 좀 양보해. 무조건 내 아이한테 양보만 가르쳤어요 저는. 애기가 그럼 그 상처인데 근데 이게 카네이션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건데 그 한국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애기들 생일이 되면은 그 생일날에 이렇게 뭐 걔가 몇 월 며칠 생일이다 그럼 그날에 걔만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10월달 같이. 생일인 애들은 쪼로록 해서 생일 파티 해주고 막 그런 행사가 있어요. 북한 유치원에도 그런 행사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래서 생일 뭐 그런 거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생일이란 게 만약 저희 큰아들이 생일 때는 그 선생님은 알아요. 이건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아침에 떡을 해가지고 맏아들한테 지와가지고 선생님네 집에 몰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사는 뭐 해산동이라면 네. 해산 유치원 선생님들이 되게 다 그 주변에서 사세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떡 장가비를 지워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언니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애의 심리를 알아 못 봤다. 네. 근데 저희는 애의 심리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의 심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이들 심리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는 한국에 오니까 엄마들이 진짜 자식들한테도 막 사죄하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못 봐서 미안해.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에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애들이라는 거는 그 애들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인권이 있다는 걸 몰라요. 애들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 자체가 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엄마가 너를 밥을 해 먹여서 옷을 빨아 입혀서 유치원에 보내주는 것만 해도 너는 고맙게 생각해라. 거기에 무슨 네가 의견이 말고 있거든. 그래서 북한에는 자식 자랑 하잖아요. 그래 여기는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렇게 막 우리 애는 유치원인데 벌써 컴퓨터 다 깼어. 맞아요. 타자 몇이나 막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그래도 엄마 정신 굶는다고 자기 점심밥 안 먹고 유치원 갔다. 이게 자식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가난이라는 게 이렇게 지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먹는 데 집중이 되다니까. 가는 이제 6살인 것도 동생 배 걸른다고 지 밥 많이 먹고 유치원 갔죠. 걔 진짜 어른이 다 돼서. 그러니까 이걸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 애는 컴퓨터 잘한다. 우리 애는 되게 게임도 잘한다. 뽀로로도 잘한다. 이런 능력을 많이 그걸 갖고 막 말할 때 보면 처음에는 뭐랄까 정말
그러니까 약간 부럽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팠어요. 야, 언제면 우리 저 북한에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3만 명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엄마들이 여기 남한 엄마들처럼 우리 애들한테는 어떤 재간이 있다는 걸 이렇게 자랑하게 될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밥을 동생 밥을 내놓고 엄마 밥을 내놨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가. 그게 자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셈이 들었다. 아이고야.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일석이가 유치원에 못 가다 나니까 형아가 그 학교 다닐 때 등산 가는 날에는 제가 일석이는 그때 5살, 6살이 됐으니까 형님이 갈 때 도시락을 하나 더 싸줘서 형님 손잡고 산에 보냈어요. 형님하고 같이 가라고. 그러면 거기 갔다 온 날은 막 그 저녁에 집에 와서 형님하고 저렇게 과묵한 애가 막 이렇게 북한에는 그거 보고 참새 밑구멍 찍어놨다고 해요. 째째째째째째 하는데 형님하고 형님아 그 산에 갔는데 보물 찾긴 내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형하고 딱 말하는데 자기가 너무 유치원도 안 다니고 친구도 없고 하니까 누구하고 할 말이 없었는데 형님하고 말할 등산을 수 한번 있으니까. 갔다 오더니 애가 완전 수다쟁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게 가슴은 정말 아팠는데 그 가슴 아픈 걸 언제 붙들어 현실이 앉아있을 새가 있으니까요. 없었어요. 맞아요. 날이 밝으면 저는 또 시장에 나가야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그냥 형은 학교로 쫓아보내고 일석이는 집 안에다가 가두고 야 밥 먹고 집 잘 지켜 하고 문을 채우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저는 갔어요. 그러면 그 5평, 6평 되는 집안에서 애기 혼자 있는 거지. 예, 일석이는 그 안에서 그러지 않으면 밖에다만 내놓으면 애들이 본능이 있잖아요. 맞아요. 두고 튀잖아요. 그러면 도적이 와서 도적이 문을 닫아요.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일석이가 지키기에는 너무 어리잖아. 그래도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있으면 저 사람이니까 그 그래도. 안에 두드려서 사람이 있고 소리를 치면 옆집에서라도 막 아, 인기척이라도 인기척이라도 있어야 나기 되니까. 때문에 도둑들이 사람이 있는 집은 별로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학교 문전에도 못 보내고 유치원 문 앞에도 못 보냈던 게 한이 됐어요. 저는 이게 참 네, 마음이 많이 아픈데 남았어요. 그 아까 애기 그 네. 배 고른다고 동생한테 양보하고 예, 이제 그걸 그런 자랑으로. 게 있대잖아요. 예. 근데 참 한국이랑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요즘 애들이 편식이 엄청 심해요. 우리 딸이 그래요. 참 안 먹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좀 고민이다 뭐다 해가지고 맞아요. 당근이나 이런 걸 안 먹으면은 이제 완전 다져가지고 골라낼 수 없을 만큼 밥알 크기만하게 이제 다져가지고 뭐 밥을 볶아서 먹는다든지 그런 게 많은데 편식에 대해서 하실 말씀 참 많으시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애들이 한국은 먹지 않죠. 안 먹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매운 음식, 그다음에 야채, 그러니까 고기도 사실은 되게 안 먹었었어요. 맞아. 고기도 안 근데 먹어. 요새 들어서 아니 작년부터는 어느샌가 좀 고기를 자꾸 이제 조그맣게 이제 잘라주고 이것도 이제 자꾸 아이를 고기를 먹여야겠으니까 필요하니까 맞아.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나마 배운 게 아이가 대패 삼겹살이에요. 아, 얇은 거. 얇으니까는 씹는 게 많지를 않으니까 꿀떡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안 되겠어요. 이대로는 아이가 안 될 것 같아서 참 저 시청자분들이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굶겼어요. 배고프면 그냥 먹으니까 맞아, 그렇게 배고프면 쓴다고 먹으니까.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이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항상 내가 이렇게 해서 해다 줘야 되고 해다 주는 것도 거기서 막 엄마 이건 안 먹고 깨짝깨짝대고 그냥 물 말아갖고 그냥 애가 아이가 또 먹고 하니까 먹기 싫다고. 그래서 얄미워갖고 미워가지고 그럼 이제부터 알았어 먹지 마라. 그리고 숟갈 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지는 이제 좋다고 하지. 아싸 그 안 먹어도 당시에는요. 된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배고프다 그래도 과자도 안 주고 다른 뭐 간식도 안 주고 밥도 안 줬어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도 안 먹어도 되지? 했더니 안 먹어도 된대요. 알았어. 그랬더니 한 11시? 밤 11시 되니까 엄마 배고픈데 다른 거 뭐 달래. 그래갖고 밥 줄게. 밥은 안 먹는데 그럼 굶어. 효과가 있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우울해지지. 그것도 이제 나도 이제 속상하죠. 한 끼만 굶어도 맞아. 우리 한국 엄마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제가 쓰러지지 잘못하지 않을까. 아마 하는데 그래도 마음은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버릇을 고쳐놔야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까지 지도 안 먹더라고요. 우유도 이제 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마 주는 대로 먹을게요.
북한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이게 참 삶의 네. 질에 따라서 너무 상반된 것 같아요. 먹지 않는다? 저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영양가 없는 거고 그럼 쌀밥이면 되겠는데 저희도 보니까 산에 둘이니까 덜도 소화를 아이고. 시켜요. 그러니까 잘 저는 먹죠. 그래도 북한도 이제는 저희 또래보다 조금 아래 또래는 아이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다 잘 해놓고 근데 저는 제가 2005년도에 혼자서 아이 둘을 봤어요. 제가 2005년도부터 이제는 11년 전부터 네. 그때 우리 큰 아들이 2005년도에 8살인가 됐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3살 돼서 네. 잔등이 엎여 있을 때에서 일석이가 그때 제가 그냥 30살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 애 둘을 제 어깨에 혼자 메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그거였어요. 저는 힘들게 살아봤던 경험도 없고 돈 많은 시집에 가서 정말 공주처럼 살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운명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휙 바뀐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내 운명이 왜 이럴까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벌써 날이 어두고 이러니까 배고프다고 엄마 바지에 막 매달 엄마 빨리 밥 해달라 이러는데 나는 뭘 갖고 장사를 하지? 약간 이게 돼서 그래 처음에는 좀 아버지가 그때는 제대되기 전이어서 아빠한테 내려갔었는데 아빠도 조금 답답해 하신 게 아빠는 모든 걸 엄마가 통솔하는데 저희 엄마가 인정이 좀 없어요. 예, 저는 그냥 그대로 아빠가 인정이 있고 엄마가 인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딸이 그렇게 가세가 기울고 이렇게 됐으면 엄마가 이렇게 좀 어느 순간 일어서는 순간까지라도 좀 포섭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하시는 데다가 저는 거기서 제가 오기가 났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누기를 바라다가는 내 새끼들 굶어 죽일 것 같다. 그래서 그때 큰애가 8살이었는데 정말 그때 입학할 때네 학교 네, 입학할 때?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선생님이 딱 학급반장을 시킨 거예요. 우리 큰아들을. 근데 학급반장을 딱 시켰는데 선생님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학급반장이니까 엄마를 지금 학부형위원장으로 선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학부형위원장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도 약간 저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엄마들하고 조금 다른 게 그냥 나는 결의를 다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시그시 헤쳐갔어요. 오늘을 사시는 오늘을 살았어요. 네. 아니 이게 뜻을 원대하게 품는다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언니랑 동생이랑 밀수를 했으니까 거기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학부형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학교 갔다가도 수수료 쪽지 편지를 갖고 와요. 딱 보면 학교에 내야 돼. 왜 도사로천 검열이 붙었는데 고양이 담배 2갑 좀 보내주세요. 할 수 없어요. 매대 가서 써장 이상해서 보내요. 왜? 아들이 어깨를 낮추게 해줄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일석이한테는 더욱더 관심을 못. 그러니까 일석이는 아예 저 멀리 사라져간다. 이게 이렇게 됐어요. 치맛바람, 북한식 치맛바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북한에도 치맛바람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죠, 여기도. 저는 그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예 그 치맛바람 대열에 안 들어갔으면 되게 평범하게 사는 그렇죠.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또 공부를 잘하니까. 들어간 그래서 이상은. 저는 이게 팔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석이를 한국에 와서 나는 이제는 아이를 평범하게 키우리라. 그냥 공부하고 탈북자기 때문에 대학까지 그냥 졸업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도 그냥 갈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럼 너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특별 전형이 있구나. 그렇죠. 탈북자에게 쟤는 북한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또 축구를 해요. 축구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거. 또 거기 있다가 또 강남에 있는 정말 좋은 학교에 스카우트 됐어요. 저는 어차피 치맛바람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면 그렇다 해서 자기가 잘해서 거기 스카우트 됐는데 돈 없어 안 돼요. 이렇게 하긴 싫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성격이 운명인 또- 것 같아요. 예. 그 유치원에서 치맛바람 같은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애기 유치원 보냈을 때? 그 치맛바람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치맛바람에 들어갈 거예요. 아이가 특히 생일날 같은 때는 어머니들이 막 힘을 엄청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팀장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생일이 되면은 우리 아이만 혼자가 아니고 그 달에 있는 아이들 맞아요.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아는 엄마들은 언니 내가 떡 할게 언니가 뭐 케이크 나누는구나, 분담을 분배. 하는데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치맛바람 있고 좀 잘 사는 엄마 예, 같은 네. 경우에는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 독단적으로. 독단적으로 해갖고 뭐 케이크 뭐 3단 4단 케이크에다가 과일 박스 띠기로 들어오고 맞아요. 뭐 저기 뭐지 과일 저기 과일에 애들 과자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의리의리하게 들어와. 그러면 우리 지연이가 기죽겠다. 맞아요. 우리 지연이가 엄마 누구 있잖아 생일이었는데 걔네 엄마가 뭐 해오고 뭐 해오고 뭐 해오고 그랬어? 그래. 왜 부러워? 그랬더니 아니 솔직히 부럽지 왜 안 부럽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오늘 생일이라 뭐 맞아요. 했다 뭐 했다. 했다. 파티한 거 사진도 파티했다고 보내줘요. 사진을 맞아요. 보내주는데 진짜 앞에 의리의리에 떡 웬 벌어졌어. 환갑잔치상이 딱 놓여져 있는 거 맞아요. 같죠. 잔치상이 하나 이렇게 탁 벌어져 있고. 또 그런 거랑 또 아이 유치원 때의 연말에 또 무슨 재롱잔치나 재롱잔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재롱잔치 할 때도 보면은 그 몇몇 엄마들은 유별 나요. 진짜. 요즘 여기 유별난 엄마들이 그때도 그랬을 건데 요즘에 제가 그 친구 딸내미가 유치원 다니면서 재롱잔치하는 영상을 그 SNS에 올려서 한번 봤어요. 근데 재롱잔치를 요즘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유치원이 아니라 뭐 맞아요. 이렇게 회관 같은 데 회관 가서. 같은 데를 아예 빌려가지고 맞아요. 옷도 애들이 일일이 똑같은 옷 입고 막 춤추고 네 반짝반짝이 막 나비 봤어요. 날개 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도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스케일이 왜 이렇게 크지? 이러면서 제가 지연이 그때가 양비야, 양. 저기 그 어디지 면목동이 중랑구 네, 쪽인가? 중랑구요. 그쪽에 그 구민회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했는데 와, 진짜 신기했어. 나는 우리 아이가 또 하나니까 그때가 처음이니까. 근데 네네. 수시로 가갖고 다 입혀서 또 그때 나오는데 진짜 무슨 공연장 같아요. 공연이에요. 정말 공연이야. 공연이에요. 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또 얼마나 또 그렇게 이쁘게 잘하는지 틀려도 귀여워요, 솔직히. 진짜 애들은 귀여워. 그냥 다 귀여워. 귀엽죠. 맞아요. 일석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생일을 이제는 셌잖아요. 근데 일석이가 처음엔 그러니 엄마 10,000원 줘. 뭐 얼마 줘. 친구 생일이어서 상품권 바꿔가지고 준대. 아. 그래서 몇 번 줬어요. 근데 이제 일석이 생일이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현실적인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엄마 오늘 누구 생일이 했는데 한국 애들랑 같이 공부하잖아요. 탈북 네,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뷔페에 갔대요. 그러니까 일석이가 처음에는 뷔페란 말을 못해서 엄마 그냥 내가 먹을 만큼 먹을 수 있는 식당에 갔다 그게 뷔페야 이렇게 됐더니 그랬더니 그럼 가서 실컷 먹고 왔대요. 근데 그렇게 계속 뷔페에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10,000원 달래 10,000원 줘요. 그럼 그걸 상품권으로 바꾼대요. 돈을 주진 않는데요. 엄마들이 교육적 관념에서. 근데 이제 맞아요. 일석이 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석이가 엄마 의향을 우리 일석이는 해달라고 띠를 쓰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야 너는 그냥 조용히 쉬어. 그리고 네가 조용히 쉬어? 네가 갖고 싶은 거 엄마한테 말해. 그럼 엄마 그걸 해줄게. 뭐 가서 무슨 뭐 뷔페 식당 가서 먹으면 뭐 남아? 그래놨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런 게 엄마 그러면 내가 뭐 그때도 볼을 좋아했어요. 나이키 볼 사줘. 운동복 하나 사줘. 알았어 했어요. 그렇게 사더니 그리고 엄마 이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놀이장하게 방방이라는 걸 예, 타는데 예, 예. 네. 시간당 3,000원이래요. 그럼 이제 맞아요. 친구들한테 그 표를 골고루 주서 거기 가서 놀 수 있게. 아, 그럼 네 그렇게 친구가 하나. 몇 명이야 하니까 20명이래요. 그래 6만 원 줬어요. 줘서요? 예, 줬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줘요. 그래서 6만 원 주고서 일석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첫 해 생일을 20만 원 썼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럴 거면 뷔페 식당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일석이 얕은수에 엄마가 속은 거예요. 그러네. 예. 뷔페 말고 딴 걸로. 엄마 나는 야금야금. 괜찮아 이러면서도 자기가 요구할 거 다 해준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는 올해 생일도 귀엽다. 예, 이제는 또 FC라는 또 축구 그쵸. 거기 가니까 또 그 학급은 학급대로고 축구단은 또 축구단대로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고 생일 세는데 사람만 불었네. 엄마들이 또 애들을 다 아이고야. 데려다 뷔페에다 먹이는데 다 돌아가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딱 현실주의자예요. 그게 내가 너희 거기 있는 애들 뭐 뷔페 갔다 해서 엄마가 당장 통장에 거덜나는 거 아닌데 뭐 그럴 필요 있겠어? 너는 친구들 내가 해줘. 네 더 이상 다 해줘. 그럼 너는 그냥 엄마랑 같이 간단하게 먹자. 그래놨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사실 올해 생일날에도 그냥 한 10만 원이지 그 애가 원하는 필요한 거? 거 사주고 친구들 엄마 생일 초청받아 가는데 돈 줘줘 무조건 줘요. 근데 난 우리 아들 생일만은 막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아요. 왜? 한국 엄마들하고 아직 서먹서먹해요. 아직 한국 왜냐면 이제
축구단 같은 거는 오게 되면 엄마들이 같이 와요. 근데 내가 이게 도rum도리를 아직 잘 몰라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리고 물론 돈도 내가 그렇게 한국 본토 엄마들처럼 20, 30만, 몇십만 원 탁쓸 형편은 못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엄마가 좀 주체가 돼서 엄마들은 또 어떻게 모인다 이 문세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어색한 자리가 싫은 거예요. 그럴 거면 아예 하지 말자. 사람이 일생 맨생을 살겠다고 무슨 그 어색한 거 생겨 먹은 대로 살자.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4년이 되지만 아직 그 생일 문화에 제가 발을 안 엮고 따라가려고 안 해요. 요즘에 생일 문화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뷔페 가요. 무조건 뷔페 가요. 아, 그래요? 예. 우리 때는 롯데리아 단체. 지연이는 그게 좋죠. 햄버거 피자집. 먹고. 아, 피자집. 피자집 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친구들을 다 부르는 게 아니고 몇몇. 지연이하고 이제 친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거 알고 있잖아요. 네. 지연이가 며칠 생일이라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서 생일 잔치를 해요. 아. 그렇다고 요란하게 유치원 뭐 그렇게는 아니지만은 소박하게? 이제 소박하게 해서 이제 뭐 초코파이 하나씩 뭐 요렇게 해서 학교 때 3학년 때 보니까 4학년 때 모르겠는데 3학년 때는 초코파이를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아 이거 왜? 했더니 엄마 선생님이 누구누구 생일이라고 해서 초코파이 갖고 오라고 했어. 그 초코파이 하나 그다음에 본인이 먹을 음료수 하고 이제 선생님이 그 이제 축하의 의미를 두는. 그리고 이제 그 생일 맞은 엄마가 이제 뭐 케이크라든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친구들끼리 간단히 하고 그다음 형식을 갖추고. 형식 요렇게 해주고 해서 축하해 해주고 나서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방과 후에 그때 이제 몇몇 아이들 엄마 나 누구누구 저기 해서 할 건데 엄마 나 피자헛으로 갈게 엄마 뭐 이렇게 걔는 거기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몇 명인데 엄마 8명 알았어 일단 그쪽으로 가 있어 엄마 그쪽으로 갈게 해가지고 아이들 해주고 아까 방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방방이 네. 팍팍 뛰는 거. 방방 가서 또 아이들 놀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노래방 가게 해주고 그 어린애들인데도 노래방 가서 10시 전에는 입장 가능하니까요.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네다 보니까 그 노래방 사장님한테 또 아이들이니까 다 아시죠. 맞아요. 한번 말씀만 드려놓으면은.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한국에 와서 제일 좀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요. 왜냐면 일석이가 처음에는 이게 학교 문전에도 못 가보고 유치원 문전에도 못 가봤으니까 이게 친구들 사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말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공동생활이 필요해요. 맞아요. 사회적 존재를 살려면. 맞아요. 근데 작은 일석이는 사회. 오직 엄마의 그런 독재 정치하에서 집에만 있었어요. 살아가려고. 그런데다가도 제가 탈북을 먼저 하면서 1년 동안 남의 집에 있고 반년 동안을 다른 엄마들 같이 탈북 루트를 뽑아가지고 국정원 3개월, 하나원 3개월, 중국, 태국 해가지고 2달. 그러니까 엄마하고 거의 2년을. 그러니까 한창 엄마한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맞아요. 시기에 맞아요. 우리 아들은 계속 혼자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처음에 막 적응을 못하고 학교라는 걸 처음 가보니까 막 학교 친구들이 말하는데 앉았는데 일서가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쓱 피한대요. 애들이 말을 시키는데 정말. 그리고 제가 학교에다 애를 처음 넣었으니까 엄마로서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지각을 해서 대표님한테 욕을 먹더라도 교실을 보자. 이렇게 들이다보게 되면 예서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속상하다. 아팠으니까 학교를 못 가봤고 유치원 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그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축구를 하면서 지 말만 따라 리더가 됐다고 사기를 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보게 되면 주말에는 오전에만 레슨이 있어요. 오후에 놀아요. 친구들이 그 새 집으로 간 다음부터 옷방에 둥지를 틀고 아예 문까지 걸고 있어요. 그래 제가 문을 딱 열어보면 침대에 있는 애, 바닥에 있는 애, 핸드폰 갖고 게임하는 애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북한 같더라면 소리를 쳐요. 야! 너를 놓지 말고 다 뒤집어라! 막 이렇게 제가 하겠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너무 행복하죠. 거예요. 우리 아들을 친구라고 해서 그래서 피자 시켜주고 치킨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과일도 있잖아요. 네. 수박도 다 요만큼씩 깎아 썰어서 먹기 편하게. 그래가지고 옷방에다가 잔치상처럼 차려줘요. 그러면 애들이 막 뒹굴다가는 먹고 하는데 에이. 야 내가 우리나라에 안 왔으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우리 애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더군다나 다 남한 애들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일석이 같은 것도 친구라고 그래도 이렇게 같이 차별을 안 놀아주고, 두고 맞아. 와서 이렇게 놀아준다는 얼마나 게 좋아.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집에서 배달을 정말 안 시켜요. 저는 다 내 손으로 네. 해요. 사실 배달하는 먹는 돈이 아까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안 시켜요. 한국에 와서 5손가락이에요. 근데 일석이는 많이 시켜서 내가 먹은 게 5손가락이에요. 근데 그 애들 먹이는데 벌써 돈대가리 뜩뜩 치게 되면 막 6, 7만 쭉쭉 나가요.
안 아까워요. 제가 하루 꼬박 벌어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요. 예, 방금 친구가 말씀하신 게 있다는 네, 게 맞아요. 예, 내가 지금 너무 선아 씨 행복했어요. 제가 한 말에 음. 정말 저도 공감이 가요. 음. 왜냐면 지연이가 저희 딸이 좀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었어요. 1학년 처음 들어가서도 2학년 때도. 그리고 또 워낙에 아이가 좀 조용한 아이예요, 우리 딸이. 아, 보니까 그러겠다. 응, 그리고 먼저 가서 막 이렇게 못하는 사각지는 타입이 아이인데 아니라서.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아이가 더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 앞에 이렇게 이제 딸 데리러 가면서 이제 아이들 뭘 먹이려고 가는데 2명, 3명하고 같이 나오는데 애가 그렇게 밝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막 좀 이런 애가 아이고 친구들하고 누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에서 있잖아. 내가 무슨 맞아 건강 뭐 우리 딸이 이렇게 한마디로 좀 태양 뒤에서 아우라 친다 그래야 되나? 밝아 보이고. 너무 밝아 보이는데 밝으니까. 걔만 보이는데 너무 내가 여기가 어떡해. 너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치 엄마들은 그래. 예, 그래갖고 지연아 누구야 했더니 엄마 누구고 누구래. 그래갖고 안녕 이쁘게 생겼다. 내가 막 그러고 그래 우리 지연이랑 좀 친하게 잘 지내. 그러면서 너희들 뭐 먹고 싶어 했더니 떡볶이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떡볶이 집에 가갖고 이렇게 사주고 자꾸 아이들은 요거만 됐다는데도 아니야 더 먹어야 돼. 더 챙겨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엄마는 튀김도 그게 하고. 제일 맞아요. 행복해요. 그렇게 했는데 지연이가 목소리가 약간 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줘 땅 약간 말했어. 엄마 얘는 뭐를 좋아하는 애고 얘는 뭐를 좋아하는 애고 막 이렇게 또 그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깨가 살죠. 맞아. 그러면서 애가 목소리에 힘들 들어가는 걸 봤을 때 맞아. 내가 조금 이제 안심을 해도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들하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맞아. 그러면서 볼 때마다 꼭 아이스크림 하나씩이라도 뭐라도 사실은 그 돈도 사실 안 아깝지만도 이렇게 않아. 하면은 우리 애한테 좀 더 같이 이렇게 좀 더 친하게 지내고 더 저기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가 좀 아이가 많이 좀 밝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있어야 어쨌든 뭐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같이 있어야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 또 맞아요. 부모들하고 맞아요. 같이 있을 때 기분하고 달라요. 확실히. 애들하고 왜냐면 부모들한테 같이 있을 때는 그 애들은 그건 그냥 의무예요. 맞아요. 그냥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막 이게 여행 가고 막 이런데 언젠가 제가 제 생일날에 한국에 와 생일날에 저희 지인이랑 영린 롯데월드 에버랜드. 갔어요. 근데 그때 일석이랑 같이 갔는데 아이고. 일석이가 뒤에서 자꾸 카톡을 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주말에 약속을 한 게 걔는 더 귀중한 거예요. 엄마 생일에 축하하는 게. 근데 저는 그게 엄청 노여웠어요. 맨날 거의 회전 타지도 못했는데 엄마 언제가 왜 하니까 친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근린 공원에서 볼 가지고 내가 와야 이제 시작을 한대요. 야, 근데 언제 가니? 예, 근데 거기에 약간 놓여오면서도 뿌듯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을 기다려주는 친구들이 있구나. 왜냐면 맞아요. 이게 언니하고는 달라요. 대한민국 본토는 잘 몰라요. 그냥 내 아들이 같이 안 다니면 쟤하고 삐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선입견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아들이 탈북자라고 쟤도 이방인이라서 아니야? 맞아요. 그게 항상 제 자체가 그걸 버려야 되겠는데 버리지 오, 못해요. 왜? 쉽게 어떻게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 맞아요. 왜냐면 탈북자가 아직 좀 약간 그렇게 인식이 약간 다문화나 맞아요. 예, 이런 걸로 다가오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일석이가 뭐 친구들하고 같이 걸다가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야 쟤네들이 우리 일석이 탈북자랑 저렇게 떨고 놓고 다니까 엄마는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석이가 엄마한테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걱정 왜 하냐고.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얘기를 친구들이 다 착하고 아이고. 할 말이 없으면 안 하고 할 말이 있으면 하는 거지. 엄마는 왜 자꾸 나는 자꾸 야 너 왜 혼자 걸어서 얘 걔들 너하고 말 안 해 하니까 우리 아들은 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약간 그 건방진 그러니까 탈북자가 어째서 쟤는 그거예요. 엄마 내가 탈북자인데 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너 탈북자로 뭐 공부 못해 뭘 못해? 다르구나. 예, 이게 저하고 다른 거니까 저희는 그냥 40년을 그 나라에서 살고 이걸 너무 맞아요. 많이 겪고 세월이 사회적으로 또 탈북자들이 너무 애를 먹이고 사람들한테 증오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아는 게 누가 죄를 많으니까. 짓다고 해도 괜히 같이 미안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맞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아예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 나보고 어느 정도 모르냐 뭐. 엄마 우리나라 왜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 정도예요. 북한에서 살았다는 애가 어릴 때 왔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맞아. 아차리 나는 네가 그런 걸 모르고 이거 분단의 아픔도 너는 모르고 알 때가 알겠죠.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알게 될 거잖아요. 그쵸. 지금부터 애한테 상처 주기가 싫어요. 근데
같이 다녀주는 애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그 애들이 너무 감사해요. 한국 애들이. 맞아요. 선우 씨 예. 그 마음 같이 공감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 딸이 혼자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 보면은 또 여기가 또 철렁해. 쟤는 왜? 저놈이 또 뭐 뭔 일 있었나? 네, 맞아요. 자꾸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은 뭐 그런 거 아무 일도 없어. 없었죠. 이게 엄마들이 오지랖이에요. 맞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아이들 디스를 하다가 시간이 또 이렇게 훌쩍 흘렀는데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때는 그 마음을 솔직히 잘 몰라요. 두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저도 지금 들으면서 아 나도 이랬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은데 그 육아라는 게 뭐 교육 환경 이런 거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어머니의 사랑, 뭐 애정, 관심 요거는 좀 필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그 기회가 그러니까 사랑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좀 많이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다음 주도 아니네요. 어차피 바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네. 다음 촬영에도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